오빠, 우리 신혼집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그냥 처음에 내 말대로 하자. 내가 그게 편할 것 같아. 내가 안 그래도 어제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하러 은행에 대출까지 받냐고 하시더라. 그냥 집 해준다고 할 때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거기는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사는 거잖아. 완전 시집살이나 마찬가지인데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해? 어차피 사는 층수도 다르고 혹시라도 층간소음 때문에 걱정이면 부모님이 2층에서 사시겠대. 우리 보고 3층에서 살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살림도 다 들어와 있는데 3층에서 2층으로 이사하는 것도 장난 아니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막상 내가 3층 쓰겠다고 하면 답답하실걸?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가 3층 써도 된다고 했어.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비워줄 테니까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라. 아니야, 진짜 나는 불편할 것 같아서 싫다니까? 아무리 집이 다르다고 해도 한 층 차이인데.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찾아오실 수도 있고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잖아. 그냥 대출 좀 받아서 따로 전세 얻어서 살자. 글쎄, 나도 이번만큼은 우리 부모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요즘 은행 대출이자도 엄청 비싸잖아.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돈 아끼고 열심히 모아서 빨리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집 살 때까지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나는 그동안 계속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같이 사는 건 아니라니까? 바로 옆집도 아니고 위아래로 나뉘어서 있는데 불편하긴 뭐가 그렇게 불편하겠어. 오빠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 나한테는 시집살이 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일단 자기 시간 될 때 우리 집에 한번 와봐. 집 구경도 좀 해보고 우리 엄마 아빠랑 이야기 좀 해보자. 양쪽 생각이 너무 확고하니까 내가 중간에서 조율하기 힘들다. 알겠어. 내가 직접 내 생각을 말씀드릴게. 그게 빠르겠네.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합쳐보니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혼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이 돈에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2억 정도만 받아도 그럭저럭 괜찮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갈 돈마저 부족했지만 부모님에게 손 벌리긴 절대 싫었고 모자란 듯이 시작해도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신혼집 때문에 대출받는 걸 꺼리더라고요. 그쪽 집안은 건물주기는 한데 3층짜리 건물에서 꼭대기인 3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삼겹살집이고 현재 2층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혼집으로 내어줄 테니 들어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 이해했지? 너가 불편한 건 알겠지만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어.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 새겨들어라.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할게요. 잘 생각했다. 전세 대출이자가 싸니 어쩌니 해도 결국은 남의 돈이야. 남의 돈 우습게 알고 함부로 빌려다 쓰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몇 년만 살면서 돈 모아? 그 다음에 전세를 가던 집을 사서 나가던 너 마음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저희가 그냥 2층 살면 되니까 굳이 어머님이 이사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집까지 내어주시는데 2층이건 3층이건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럴래? 그래, 괜히 이사하면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우리 집 2층도 나름 살만해. 전에 새 들어 살던 사람이 깔끔하게 써서 장판은 괜찮고 너가 도배만 새로 하고 들어오면 될 것 같다. 도배요? 도배해야죠. 제가 할게요. 그래, 우리도 거기 전세 받아도 되는데 너희들한테 해주는 거니까 너가 그 정도는 해야지. 알겠습니다. 도배는 새로 싹 하고 혼수는 오빠랑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그래, 기왕 하는 거 좋은 걸로 해야 오래 써. 말이 좋아서 공짜로 들어와 살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삼겹살집 2층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작고 낡은 옛날 스타일 상가 건물이라 2층, 3층을 사람이 살 수 있게 개조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볼수록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고 남자친구도 일단 자기 부모님의 의견이 너무 완고하니까 딱 1년 정도만 같이 살면서 돈을 더 모아 독립하자는 말에 결국 마지못해 그러기로 했죠. 며칠 후 어머님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저보고 도배를 해달라 하시길래 여기저기 물어보니 저렴하게 하면 150만 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오래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아까웠지만 월세 대신이라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배는 알아봤니?
잘 모르겠으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할까? 아니에요. 저희 이사 들어가기 2주 전에 도배 예약해놨어요. 그러니 내가 아는 사람이 도배집 하는데 싸게 해준다던데. 아무튼 너가 알아서 잘했겠지 뭐. 그나저나 살림은 언제 들어오니? 너희들 이사 들어오기 전에 살림부터 들어와야 할 거 아니냐. 네? 살림살이는 다음 달 저희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을 때 들어갈 거예요.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면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래? 너무 촉박하지 않겠어? 집에 도배만 끝나면 미리미리 들어와도 되는데 살림살이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좀 여유 있게 배송 일정을 잡아야지. 신혼여행 전까지는 제가 계속 써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날짜를 정한 거예요. 이사업체 알아보고 있으니까 확정되면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너가 쓰던 물건이라고? 나는 혼수 이야기를 한 건데? 네, 맞아요. 저희 혼수는 따로 안 맞추고 돈 아끼기로 했어요. 제가 쓰던 냉장고가 너무 작아서 그것만 맞추기로 했고 나머지는 싹 다 그냥 쓰던 거 쓰기로 했거든요. 아니, 혼수를 그렇게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니? 너 혼자 자취하면서 쓰던 물건을 그대로 들고 와서 살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도 저희한테 돈 아끼라고 강조하셨잖아요. 지금 쓰는 물건도 제가 지금 이 집에 이사 오면서 맞춘 거라 딱 4년밖에 안 썼어요. TV, 세탁기, 작은 소파랑 침대도 퀸 사이즈고 그냥 이거 그대로 들고 가서 살 생각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너네 신혼집까지 해줬는데 혼수는 너가 제대로 맞춰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배도 제가 하기로 했고 냉장고는 새로 살 생각이에요. 사실 냉장고도 4년밖에 안 된 거라 아깝지만 저 혼자 쓸 생각이라서 너무 작은 걸 샀었거든요. 중고로 팔고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큰 걸로 사야죠. 나는 좀 마음에 안 드네. 너가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우리 쪽에서 너한테 신혼집도 장만해줬잖니? 그러면 최소한 혼수는 제대로 맞춰서 와야지. 쓰던 거 그냥 들고 들어오면 거저먹겠다는 거 아니냐? 네, 저보고 혼수를 새로 싹 맞춰서 오라고요? 그래, 너가 혼자 쓰던 건 전부 내다 팔던지 하고 신혼집이니까 혼수는 새로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집을 해준 입장에서도 형평성이 맞는 거지. 어머님 자꾸 아까부터 집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집을 해주신 거예요? 언제는 저희 보고 돈 아껴서 빨리 집 사라고 하셨잖아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신혼집 해준 거잖아. 내가 너한테 월세를 달라고 했니? 전세금을 달라고 했니? 혼수는 저희가 나중에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때 알아서 할게요. 솔직히 어머님께서 집의 명의를 저희한테 바꿔주시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혼수를 하라 마라 하시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도저히 너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 집을 우리가 해줬으면 혼수는 당연히 너가 해와야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집을 해줬다고 말씀을 하실 거면 최소한 공동명의로 바꿔주던지 하셨어야죠.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혼수해오라니까 무슨 명의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면 나는 너 같은 며느리 인정 못한다. 그럼 저도 인정 안 할래요. 어머님이랑 생각도 다르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빠랑 결혼도 아직 시간 남았을 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인정 못해. 잘 됐네요.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낫겠네요. 정말 어이없게도 이렇게 파혼했어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도배해놔라 혼수 맞춰와라. 유세도 이런 유세가 없습니다. 정말 웃긴 점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저와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1억 5천 정도인데 제가 1억 1천만 원이고 남자친구가 4천이에요. 나중에 집 살 때가 되면 부족한 돈만큼 어머님이 챙겨주시기라도 하신답니까? 한 번도 저는 누가 돈을 더 모았고 그런 금전적인 이야기는 한 적도 없는데 좋지도 않은 집에서 살라고 해놓고 혼수해오라 갑질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살아보기도 전에 조건부터 따져대는 이런 결혼은 안 하고 말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는 또 왜 내 전화를 안 받니? 대체 대낮부터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전화 주셨었네요? 조금 전까지 운전 중이라서 전화 못 받았어요. 죄송해요. 아무리 운전 중이라도 그렇지. 요즘은 운전하면서도 다들 전화 잘만 받던데. 자꾸 이렇게 서운하게 할 거야? 차 안에 제 친구도 같이 타고 있어서요. 게다가 저는 운전 중에는 전화 받는 게 위험한 것 같아서 안 받아요. 임신 초기라서 안 그래도 조심해야죠. 입만 열면 그놈의 임신 타령은 진짜 또 시작이냐? 네? 또 시작이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 너 혼자 임신하니? 너만 애뱉어?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티를 내고 그러는 거냐? 아무튼 너는 예전부터 크게 문제야. 네 신우도 아무 말 없이 애만 잘 낳더라. 왜 항상 너만 무슨 말을 못하게 유난을 그렇게 떨어? 신혼 초부터 어머님의 간섭이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갖고 일을 쉬고 난 뒤로부터 그 간섭이 점점 더 심해지고 막말도 늘어나시더라고요. 또 그 말씀이세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 다른 거죠. 너가 자꾸 말을 꺼내게 만들잖니? 애 가진 여자들이 다 똑같은 건데 다르긴 뭐가 달라? 아무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정이 안 가니? 시부모한테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법이 없고 어쩌다 한 번 마지못해서 전화 받아도 반가운 척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로 연락하셨는데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탁탁 끊질 않나? 됐고, 요새 너 집에서 밥은 제대로 하고 있니? 빨래나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제가 하고 있어요. 정말 너 혼자 다 하는 거 맞아? 내가 진짜 모르고 물어보는 줄 알아? 고작 임신 좀 했다고 핑계 대면서 우리 한남이한테 다 시키는 건 아니고? 일부러 시키는 건 아니지만 한남 씨도 같이 도와줘요. 뭐? 내가 혹시나 해서 떠본 건데 이럴 줄 알았다. 밖에서 회사 다니며 돈 벌어 먹여 살리는 애한테 네가 감히 집안일까지 시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 힘들까봐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하는 일도 없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집안일에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어? 일을 시키는 거 자체가 잘못이지. 오늘 겨우 그 말씀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 뭐? 그래서 불만이야? 너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태도가 그게 뭐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아까부터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질 않나? 마냥 귀엽다 하고 봐줬더니 이제 아주 막 나가는구나. 그냥 어머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으시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제 남편의 어머니죠. 뭐야? 제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나요? 남편의 어머니가 대체 무슨 말이니? 너한테는 내가 시어머니로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거나 결국 같은 말 아닌가요? 남편의 어머니가 시어머니죠. 너 오늘 날 잡았어? 완전 막 가자는 거야? 막 가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매번 전화하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시잖아요.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너무하대? 사사건건 저한테 간섭하시고 맨날 화만 내시잖아요. 임신 중에는 좋은 것만 보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야 하는데 어머님 전화 오는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에요. 어머, 얘 진짜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이 정도 말도 못하니? 며느리가 무슨 상전이 따로 없네? 내가 너를 떠받들어 모시고 살아야 하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발 저한테 그만 좀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뱃속의 아이한테도 자꾸 이러시면 좋을 게 없어요. 협박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도 임신 유세가 떨고 싶냐? 아니요, 이게 어떻게 임신 유세예요? 지금도 나한테 뱃속 아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있잖아. 그런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잖아요. 괜히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제발 부탁드릴 테니까 당분간 연락 자제해 주세요. 얘 지금 사부인 어디 계시니? 저희 엄마는 갑자기 왜 찾으세요? 대체 너를 집에서 어떻게 교육시키셨는지 좀 물어봐야겠다.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경우야? 세상에나? 경우 따지실 줄 아는 분이 이러시나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전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뭘 먹던 어딜 가든 뭘 하든 제발 저희 부부 평소 사는 것에 관심 좀 끊어주세요. 한남 씨가 아직도 어머님 품에 끼고 사는 애가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고 이제 애가 태어나면 한 아이의 아빠라고요. 그걸 누가 몰라? 너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아무리 봐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걸 아시는 분이라면 절대 저한테 이러실 수가 없어요. 뭐? 너 잘났으니까 어디 한번 계속해봐라. 또 나한테 무슨 협박을 할 셈이야? 제가 어머님 협박한 적 없고요. 그냥 당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지도 모를 보약 같은 것도 이제는 그만 보내세요. 한남씨 먹지도 않고 전부 다 버렸어요. 뭐? 버렸다고? 저번에 보내준 거 하나도 안 먹이고 다 버렸다는 거야? 네가 잘 챙겨 먹였어야지. 애도 아니고 제가 왜요? 본인이 도저히 못 먹겠대요. 입에 맞지도 않고 어머님이 지어주신 약이 몸에 좋은지도 모르겠대요. 그게 얼마짜린데 버려? 너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다들 정신이 나갔구나 진짜. 한의원에서 제대로 된 약으로 지은 것도 아니면서 대체 뭘 믿고 큰돈 들여서 그런 약을 지어오시는 건데요? 너 그러면 내가 만들어다 준 반찬도 다 버렸니? 일부러 버린 건 아니지만 저도 안 먹고 한남씨도 안 먹어요.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상하면 다 버릴 수밖에 없죠. 나는 정말 너를 이해 못하겠다. 너가 하도 임신 유세를 하길래 아예 내가 반찬까지 만들어서 보냈는데 시모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왜 그걸 안 먹고 상할 때까지 처박아 두는 거야? 저는 어머님 음식 입에 안 맞아요. 맵고 짠 거는 딱 질색이라 못 먹거든요. 그리고 한남씨도 어머님 음식 맛이 없다며 상에 올려도 잘 안 먹어요. 알아서 잘해 먹을 테니 앞으로는 신경 꺼주세요. 보나마나 배달 음식이나 먹던가 밖에서 사 먹으려고 그런 거지?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 내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벌어오는구만. 저희 외식 거의 한 적 없고 집에서 해 먹어요. 원래 제가 배달 음식 자극적이라서 싫어하고 건강하게 집에서 다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할 생각 마세요. 정말 숨 막혀요. 뭐 숨이 막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말이 그게 뭐니? 해주고 욕먹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사는구나. 진짜 부탁드릴게요.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내가 진짜 너 임신만 아니었어도 당장 쫓아가서 버릇을 고쳐놨을 텐데. 이제는 저한테 협박까지 하시는 건가요? 자꾸 이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다신 안 보고 살구나. 차라리 한남씨랑 이혼할래요. 뭐 이혼?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해? 너가 호강에 겨웠구나? 네, 저도 그동안은 참았는데 제가 홀몸도 아니고 저도 살고 뱃속에 제 아이도 지켜야겠어요. 너 진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니? 오버 아니에요. 정말 이런 식이라면 그만하겠습니다. 당장 한남씨한테 이혼하자고 연락할게요. 아니 잠깐만. 너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 내 아들이 한번 화나면 무서운데.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얘기를 했고 남편이 그날 저녁 시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신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헛소리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그 뒤로 한결 편해졌어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매일 전화해서 속을 긁어놓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한번 크게 화를 낸 뒤로 바로 조용해지는 것도 좀 웃기네요. 아들이 그렇게 무서웠으면서 왜 며느리 눈치는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얘 뭐 하고 있니? 할 일 없고 심심하면 이따 우리 집에 좀 건너왔다가 가라. 네, 오늘요? 저한테 무슨 심부름 시킬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얘는 누가 들으면 내가 맨날 며느리 부려먹는 나쁜 시어머니인 줄 알겠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겉절이 좀 만들었어. 이따 와서 가져가라고. 아, 어머님, 집에서 음식 하셨어요? 저희 집에 김치 많은데. 김치랑 겉절이랑 같니? 아니 오늘 요리학원에서 겉절이 맛있게 만드는 법을 배웠거든. 사과랑 도라지를 좀 넣고 같이 만들었는데 맛이 아주 기똥차. 오늘 별일 없으면 와서 가져가라. 근데 어쩌죠, 어머님?
오늘 세희 병원 가는 날이라 병원 갔다 오고 그러면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뭐? 우리 손녀딸 병원 가야 한다고? 왜? 어디 아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자꾸 콧물이 나는 것 같아서요. 병원 가서 진료도 받고 독감 예방주사도 맞으려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병원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가 가. 요즘 병원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 한 번 가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서요. 그리고 저희 가는 병원이 어머님 댁이랑 반대 방향이라서 겉절이는 그냥 다음에 먹을게요. 너희들 나눠주려고 일부러 많이 만들었는데 이걸 다 어쩌니? 그럼 이따가 우리 아들 퇴근할 때 들르라고 해야겠다. 너는 병원 갔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가. 아들 퇴근할 때 겉절이 들려서 보낼 테니까 저녁에 수육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먹어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감사하기는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만들면 보내줄게.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들어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이 정말 손맛이 없고 음식 솜씨가 없어서 아버님이나 저희 남편도 예전부터 집밥은 포기하며 살았다 하더라고요. 주로 외식을 하던지 집에서 밥을 먹으면 계란 후라이 같이 단순하고 빈약한 반찬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어머님이 올해 들어 갑자기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셨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체 학원에서 어떻게 배워오는 건지는 몰라도 여전히 어머님이 만든 음식 맛은 형편없었고 평소에 해본 적도 없던 걸 자꾸 만드시니까 더 먹기 힘들 정도였어요. 음식도 안 해보던 사람이 갑자기 하니까 양 조절도 못하셔서 저희한테 먹어보라고 매일 나눠주시는데 솔직히 처치곤란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들르라고 연락하실 텐데 회사 늦게 끝난다 하고 못 간다고 해. 왜?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퇴근하다 들러서 겉절이 가져가라고 하시더라. 벌써? 그래서 간다고 했어? 오늘 야근 없으니까 퇴근하다 잠깐 들른다고 했지.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어머님이 주신 음식들이 지금 냉장고에 꽉 차서 썩어 나가는데 그걸 자꾸 받아오면 어떡해. 먹으라고 주신 음식을 버리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냉장고에 언제까지 넣어둘 수도 없잖아. 에이, 그래도 엄마가 학원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오니까 신나서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싶으신가 봐. 그냥 받아서 먹자. 문제는 당신도 어머님이 만든 건 입에도 안 되잖아. 자기도 못 먹는 음식을 자꾸 받아오면 어떡해? 그럼 자꾸 가져가라고 주시는데 어떡하냐? 우린 안 먹으니까 그만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고. 그냥 주시면 고맙다고 잘 먹겠다 하고 받아올 테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알아서 버리던가 해. 여보, 버리는 것도 돈이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전부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라고. 차라리 어머님한테 이야기해서 음식을 조금만 만드시라고 하면 안 돼? 어차피 안 먹는 건데 재료비도 아깝고 버리는 돈도 너무 아깝단 말이야. 살면서 멀쩡한 음식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러다 벌 받을 것 같아. 벌 받을 것 같으면 다 먹어치우면 그만이지. 솔직히 아예 못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 말은 정말 쉽게 한다. 그런 사람이 어머님 만든 반찬은 젓가락 한 번을 안 대냐? 내가 언제 그랬다고. 잠깐만, 엄마한테 또 전화 온다. 이따가 퇴근하고 집에서 이야기해. 솔직히 어머님이 열심히 만든 음식 나눠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간이 안 맞고 짜야 할 음식이 달거나 달아야 할 음식이 엄청 짜요. 학원에서 배운 음식에 본인만의 특이한 입맛으로 마무리를 하시니까 어떤 건 이상한 샴푸 맛도 나고 방금 만든 음식인데 상한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재료가 너무 아까워서 웬만하면 그냥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그게 쉽지 않아요. 남편은 자기도 어머님이 만든 음식은 손도 못 대면서 거절도 못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냉장고에 처박아 버렸죠. 도저히 이대로는 해결이 안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어머님 음식 받아오면 앞으로 남편 반찬은 전부 어머님이 만든 것만 주겠다고 해버렸어요. 어제도 또 오뎅볶음 받아왔더라. 당신 가방 안에 보면 내가 도시락 싸놨거든? 오늘 점심은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사무실에서 도시락 먹어. 도시락? 아니, 무슨 도시락이야. 오늘 사람들이랑 점심에 갈비탕 먹으러 가기로 했어. 당신도 아침에 도시락 싸느라 힘들었을 텐데 앞으론 그러지 마. 아니, 냉장고에 어머님 반찬 다 사라질 때까지 매일 도시락 쌀 거야. 점심 나가서 사 먹지 말고 무조건 내가 싸준 도시락만 먹어. 당신 카드 쓰는 거 전부 검사하고 있으니까 도시락 안 먹으면 각오해. 진짜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직장인이 점심시간 하나만 보고 버티면서 일하는 건데. 그럼 어머님한테 이야기해. 앞으로 우리는 반찬 나눠주실 필요 없다고. 일단 냉장고에 있는 건 당신이 가져온 거니까 당신이 전부 책임져야 해. 알겠어. 먹으면 될 거 아냐? 어머님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당신이 먹어치우던지 알아서 해. 남편도 처음에는 자기 엄마가 만든 음식이니 며칠 동안 억지로 꾸역꾸역 먹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도시락통 검사를 했는데 대부분 거의 다 먹고 비워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남편만큼은 어머님이 만들어준 반찬으로 저녁 밥상을 차려주었고 겨우 일주일 만에 못 버티겠는지 남편이 먼저 항복 선언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시간 좀 있니? 내가 학원에서 가지로 반찬 만드는 걸 배웠는데 만들다 보니 너무 많이 만들었지 뭐니. 시간 있으면 이따가 건너와서 반찬 좀 가져가라. 아, 반찬이요? 왜? 오늘도 바빠서 시간이 없어? 그럼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퇴근할 때 가져가라 해야겠다. 어머님, 저희 남편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엄마,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 회사에서 늦게 끝나니? 어차피 너희들 주려고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아무 때나 와서 가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학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 먹을 테니까 엄마는 아빠랑 집에서 먹을 만큼만 해. 왜? 기왕 만드는 거 많이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아. 솔직히 아직 간도 안 맞고 그냥 반찬으로 생각하고 먹으려고 해도 먹기 힘든 것도 있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 먹고 살고 있으니까. 엄마는 나눠줄 생각 하지 말고 집에서 아빠랑 둘이 만들어 드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걸 먹기 싫다는 거야? 참나,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할 것이지. 됐다. 나도 더 이상 너희들 거 안 만들어 줄 거야. 그래, 진짜 우린 안 줘도 돼.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 입맛이랑 저희 입맛이 좀 달라서 솔직히 먹기 힘드네요. 됐다 됐어. 앞으로 먹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머님 기분이 많이 상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론 잘 해결되었어요. 더 이상 맛이 없는 음식들을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었고 매일 냉장고에 쌓여가는 반찬들이 사라지니 제 기분도 후련해졌어요. 저희는 그렇다 치고 매일 어머님이 만든 음식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시아버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토요일에 우리 좀 일찍 내려가려고. 아무래도 주말이라 고속도로 많이 막힐 것 같아서. 그래, 부모님 모시고 내려오려면 피곤하겠다. 나는 금요일에 일 끝나면 먼저 엄마 집에 내려가 있을 거야. 약속 시간 1시인 거 알지? 알고 있지. 근데 이번에 예약한 곳이 한정식집이라고 했나? 맞아. 인당 6만 원짜린데 회도 나오고 장어구이에 직접 캔 산더덕도 나오더라. 우리 식구들은 몇 번 가본 곳이라 음식은 걱정 안 해도 돼. 아마 아버님,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야. 주로 어른들 좋아하는 메뉴들로 나오더라고. 그래? 그럼 다행이지. 내 동생까지 총 7명인데 식사 비용은 너가 계산하는 거 맞지? 나보고 전부 다 내라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 하는데 내가 돈을 다 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아까 우리 엄마랑 이야기해봤는데 원래 자기 집 근처로 초대한 쪽에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게 맞는 일이라 하더라고. 나중에 너희 부모님이 우리 집 쪽으로 오시면 그땐 우리가 식사비 낼게. 상견례 이번에 한 번 하면 됐지 또 볼 일이 있을까? 내가 다 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냥 우리 반반하면 안 돼? 어차피 오빠네가 동생까지 데려와서 내 사람이니까 내가 좀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에이,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말을 들어야지. 나중에 너희 식구들이 우리 집에 올라오면 그땐 내가 밥을 산다니까? 아, 알겠어. 그냥 그렇게 하자. 오빠네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밥은 내가 살게. 괜히 좋은 날인데 이런 일로 누가 맞냐고 따지고 싶지 않네. 누가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어? 원래 초대했으면 집 근처로 부른 쪽이 식사는 대접하는 게 맞지. 우리는 시간 쓰고 운전해서 힘들게 내려가는 거잖아. 아니, 처음엔 우리 부모님이 올라오신다고 했는데.
오빠네 부모님이 강원도 여행도 하고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내려오신다고 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이제 와서 그걸 따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경기도로 올라오시면 복잡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려해드린 거나 마찬가지야. 원주가 그렇게까지 시골은 아니거든? 누가 보면 오빠네 집이 서울 강남에 사는 줄 알겠네. 여기나 거기나 그렇게까지 큰 차이 없어. 알겠어. 너도 매번 그렇게 발끈하는 건 자격지심이야. 강원도 사는 게 창피한 일은 아니잖아? 누가 창피하대? 아, 진짜 오늘 말 너무 이상하게 하네. 알겠어. 내가 밥 산다니까. 이 이야기 그만하자. 자꾸 이러면 진짜 싸울 것 같아. 그래, 오늘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것 같네. 내가 했던 말도 그런 뜻 아니었던 거 알지? 이런 일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직장 때문에 경기도에 올라와서 혼자 자취를 하는 중이고 저희 본가는 강원도입니다. 남자친구는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는데 직장 다니면서 만나게 되어 결혼하고 나서도 이 동네에서 신혼집을 얻고 계속 살 생각이었죠. 연애하던 시절부터 남자친구는 은근히 제가 강원도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놀리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난을 잘 받아주긴 했어도 가끔 선을 넘으면 말 조심하라고 정색을 하곤 했었는데 제가 화를 내면 바로 사과를 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걔네 부모님들 생각으로는 강원도라고 하면 아직도 감자 캐고 농사 짓고 사는 깡촌 시골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제 부모님은 공직에서 평생 일을 하셨고 도시개발 때 가지고 있던 땅값이 올라서 생각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깔끔한 한정식 집에서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부모님 살고 계시는 집으로 자리를 옮겨 커피에 다과를 하며 이야기를 마저 나눴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 남자친구네 식구들은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조금 평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혼수는 어쩌지? 결혼하고 나니 남은 돈이 하나도 없네. 오빠 걱정하지 마.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이랑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지? 으이구, 지금까지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보고 살았네. 뭐?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런 게 있어? 이사간 곳 아니야? 오빠, 아정당은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이라고? 누적 후기만 15,000개가 넘어? 알뜰폰도 전화 한 통이면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니까? 진짜? 나 지금 바로 전화해서 돈 챙겨야겠다.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편하게 상담 가능한 아정당. 이 영상 보시고 18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니 꼭 구독하시고 경품도 노려보세요.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나한테 지금까지만 안 했어? 뭐? 무슨 말을 안 해?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자기네 집 엄청 좋더라. 거기 대체 몇 평이야? 지하에 골프 연습장도 있다던데. 뭔 소린가 했네. 땅은 300평인데 건물은 몇 평인지 모르겠어. 내가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두 분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지. 엄마가 큰 집 좋아해서 집 지을 때 전부 엄마 취향으로 지은 거야. 와, 대단하시네. 300평이면 그 집이 얼마나 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나도 몰라. 그래도 강원도라서 서울이나 경기도만큼 땅값이 비싼 건 아니니까. 어차피 부모님도 평생 그 집에서 사실 거라 팔 생각도 없어. 우리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더라. 밖에서 봐도 집이 너무 멋있는데 내부 인테리어도 엄청 잘 해놓으셨더라고. 우리 아빠는 골프 연습장 보고 너무 부럽다며 아직도 그 이야기만 하셔. 부모님 둘 다 골프 좋아하시거든. 우리 집 근처에 골프장도 2군데 있으니까 나중에 아버님 어머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골프 같이 치러 가시라고 해. 솔직히 우리 식구들 조금 충격받았어. 강원도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아버님도 차가 벤츠 타고 다니시더라? 우리 집보다 너네 집이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그건 나도 모르지. 그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결혼하면 강원도 내려가서 살 생각도 아니잖아. 하기야 그렇긴 하다. 내려가서 살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못 내려가지. 근데 너희 집이 우리 집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신혼집은 좀 더 여유 있는 집안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처음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오빠가 집하기로 하고 내가 혼수하기로 했잖아. 어차피 전세 대출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같이 갚기로 했으면서 지금 우리 부모님 보고 집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너희 부모님이 돈도 많고 여유로워 보이는데 하나뿐인 외동딸 시집 갈 때 도와주시지 않겠어?
내가 집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대출을 안 받아도 될 거 아니야? 처음부터 부모님 도움 받지 말자고 한 건 내가 아니라 오빠야. 그때는 개념 있는 척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자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마음이 변한 건데? 변했다기보다는 아니 뭐 조금 도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원래 누울 자리 보면서 다리 뻗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강원도 사시고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돈도 없어 보여서 그랬구나. 뭐 받을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부모님 도움 아예 받지 말자고 했다가 우리 집안 사정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생각이 달라졌어? 한미천 두둑하게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어차피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나 혼자 좋자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대출 없이 출발하면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양가 부모님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지. 알겠어, 그렇게 하자. 뭐? 알겠다고? 진짜? 그렇다니까? 우리 원래 대출 받기로 했던 2억 내가 부모님한테 부탁해볼게. 진짜 고맙다. 대출만 없이 전세로 시작할 수 있으면 금방 돈 모으지. 아니, 나는 전세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는데? 우리 부모님이 2억 해주시면 오빠네 부모님도 똑같이 2억 내놓으시라 그래. 그럼 우리 두 사람 가진 돈에 양가 부모님 돈 4억 합쳐서 집을 사면 되겠다. 너 농담이 좀 심하네? 우리 부모님이 2억이 어디 있어? 지금 살고 계신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상대방 부모님한테 돈 내놓으라고 말을 하려면 당연히 오빠네 부모님한테도 돈 달라고 해야지.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말을 꺼냈던 거야. 아, 왜 그러냐 진짜. 우리 부모님 집은 아직 대출도 다 못 갚았다니까? 경제력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2억 가져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아, 그만. 너가 어떤 생각인지 알았으니까 결혼이고 뭐고 그만하자. 차라리 이렇게 일찍 본심을 드러내서 다행이네. 뭐? 파혼하자는 거야? 지금까지 뭘 들었어? 남의 부모님 돈은 우습게 아는 모습이 너무 소름 끼치네. 생각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게 너무 우스웠어요. 그럴 거면 그 전에 강원도 산다고 놀리지나 말았어야지. 속물군성을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다행이네요. 이미 정리 끝났고 새해에는 새 출발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